닷새 만에 그야말로 군 작전 하듯이 몰래 비밀리에 북한에 어선을 선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8일 날에는 이제 선박까지 전부 북한에 보내버렸습니다. 이렇게 속전속결 그야말로 군사 비밀 작전 하듯이 북한한테 보낸 우리 정부 당국의 조치와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국내 인권단체, 탈북단체들이 들고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데 오늘 알려진 바에 의하면요. 이 오징어잡이 배에는 노트북도 발견됐고 스마트폰도 발견됐고 또 이 노트북은 중국산 레노버, 그 다음에 북한산 스마트폰 모델명 평양 2418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산 가민 GPS 장치, 그리고 8기가 용량의 SD카드, 이런 것을 발견했다고 정보위에 문건으로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짜 뉴스가 아니고요. 가짜 뉴스가 아니고 진짜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문서로 정보위에 보고를 했거든요. 이걸 보면 정말 대공형이점이 진짜 없는지 있는지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어선은 절대 아니다. 저도 뭐 이런 이 관련 탈북자들이라든가 우회 침투한 간첩들 신문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은 단순한 간첩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뭐 노트북, 스마트폰 흔히 가져올 수 있는 거 있겠죠. 그렇지만은 8기가 용량의 SD 카드까지 가져왔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GPS 장치, 이런 첨단 그런 항법 장치로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GPS 장치가 배 탔을 때는 항법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육지에 내려오면 그야말로 우리 국내 지형을 잘 모른다고 가정할 경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장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목록을 볼 때 이게 심상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목록에 보면 마른 오징어 포대 40개, 쌀 95kg, 옥수수 가루 10kg, 의류 25점, 그 다음에 위장약품, 의약품, 북한 화폐 2장도 끼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트북에는요, 북한 체제, 선전용 음악과 영상 파일, 그리고 오징어 조업 관련 정보들이 있고, 스마트폰에는 바다로 남하하면서 촬영한 듯한 사진 쉬운 6장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선에 노트북이 발견되는 건 쉽지 않은 것이죠. 예. 매우 이례적이고, 또 노트북 속에 밝히기 힘든 그런 다른 정보도 있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 본다면 이렇게 영세어업을 하는 이 선원들이 이 비싼 노트북도 어떻게 샀을 것이며, 스마트폰 마찬가지고, 이 GPS 장치, 이런 SD 카드, 이런 것까지 왜 이 선원이, 그것도 오징어잡이 선원이 가져왔나 이거예요. 이것만 본다면 국정원에서는 이게 대공 혐의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년에 얼마나 많은 어선들이 우리 NLL을 침범해서 넘어왔습니까? 전부 족족 넘어오는 족족 딱 나오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대공 혐의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북한에 넘겼다.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정말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됐긴 됐을 텐데, 합동수사본부에서 어떤 정보가 나왔고 어떤 말하자면 조사 내용이 뭔지 이런 것도 전혀 우리 이 일반 국민에게 밝히기 어려우면 최소한도 정보위에서 비공개로라도 철저한 비밀 약속하에 알려줘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이 비밀 유지 각서를 별도로 써서라도 이 국회 정보위 최소한도 간사, 그 다음에 위원장한테는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대공 혐의점이 없었느냐, 그리고 정말 기소를 하려고 했느냐, 아니면 위장 기소를 하려고 했느냐. 대공 합동조사본부, 이거 뭐 국정원, 경찰, 군인 다 이렇게 같이, 검찰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게 제대로 된 합동조사인데, 합동조사 기관에는 과연 뭐 통일부도 당연히 들어가죠. 어느 부처에서 이렇게 파견된 요원들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됐는지 이런 거 모두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또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상반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제가 잠시 후에 종합 판단을 해드릴게요.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북한 선원들이 기순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순 의사를 밝혔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판문점으로 송환될 때 어떤 상태로 이동했느냐, 포승줄에 묶였어요. 그 다음에 안대로 눈을 가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입에 물릴 수 있는 재갈도 준비했다고 그래요. 그럼 재갈을 물리고 가지는 않고
이 호송할 때 재갈을 물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이건 뭐 이 적십자사에서 할 일인데 경찰, 특수요원들, 특공대 요원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판문점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두 사람을 북한 군한테 인계할 적에 이제 당연히 안대랑 다 풀었을 거 아니겠어요? 철석 주저앉았다고 그래요. 이 철석 주저앉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 들어가면 잡히는구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실망한 거죠. 자기가 귀순이사까지 밝혔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지도 새도 없이 데려다 갔는데 가서 눈 뜨고 보니까 북한군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불과 17톤밖에 되지 않는 조만한 어선 선박에 16명이나 그냥 단순감에 다 죽였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냐 이거예요. 16명 정도나 많은 인원을 죽이는데 어떻게 2명, 3명이 죽이는데 16명이 꼼짝을 못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러한 전자 이 장비들, 전자 관련 물건들이 이 배에 실려 있었던 것도 실려 있는 거지만 매우 궁금한 바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국제적인 반응 또 국내의 반응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 국내에서는요, 당연히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상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살해하고 온갖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법률의 위반 여부를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판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설령 16명을 죽이고 내려왔다 한다 하더라도 일단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국적을 우리 국민과 똑같이 우리 국내에 체류하게, 즉 기순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 한국에 살도록 해줘야지 이거를 북한에 넘겨준다? 그럼 북한은 어떤 나라입니까? 북한은 인권 탄압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하는 나라잖아요. 김정은이가 하는 게 뭐예요? 전부 사형 고사포, 더군다나 탈북하다가 걸리면 전부 총살령까지 하는, 그리고 일가족 수용소 보내는 이런 아주 엄청난 독재 정권을 하는 사람이 김정은이잖아요. 그리고 이 고문도 또 그냥 밥 먹듯이 하는 나라가 바로 김정은 체제예요. 이런 걸 알면서도 보낸 것은 우리 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유엔 고문 방지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유엔 고문 방지 협약은 우리 대한민국도 이 협약에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협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고문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게 국제법상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국제법상 난민이 아니라서 보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고문 방지 협약을 읽어봐야죠.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상 이런 이 사회적인 흉악범 북한으로 돌려보낸다. 그런 규정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서 국내 정착금 같은, 즉 국내 정착하는 데 필요한 정부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법, 이탈주민법에도 위반되고 헌법에도 위반되고 국제인권 규약, 국제 고문 방지 협약 여기에도 위반되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현 정권이 저질렀다. 이 얘기는 보나마나 하죠. 김정은이가 무섭잖아요. 김정은이한테 꼼짝 못하는 현 정권의 특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과거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보다도 더 나쁜 일을 앞장서서 현 정권이 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김정은이는 대변인이 아니라요, 김정은이의 노예 같은 일을 한 겁니다. 종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거는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제대로 말을 못하는 현 정부의 저자살, 굴종 전략보다도 더 나쁘다. 국제적인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국제적인 인권 관련 규약까지도 무시하는 것이 현 정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유명한 그런 북한 인권 관련 NGO 이런 단체들 무려 19개 단체들이 지난 10일 날 일제히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게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과 북한인권위원회인데요. 뭐라고 성명을 발표했냐면 고문위험 국가로의 송환과 인도를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해 북한 선원 2명을 성급하게 추방한 한국 정부를 규탄한다. 정부의 처사가 문명국의 기본 양식과 보편적인 인권 기준을 저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영국의 상원의원 데이빗 알턴 경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번 송환 조치를 강력히 비판하고 났어요. 지금까지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해 교화소나 수용소에 감금된 적은 있어도 한국에서 북송됐다는 소식은 그 자체가 놀라웁니다. 동시에 한국에 정착한 3만여 탈북민들에게 많은 두려움을 상기시키고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베를린 장벽을 넘어 확실한 죽음으로 보내는 행위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로 구성된 북한인권단체 총연합, 또 탈북자 모자 사인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도 이 정부의 강제 추방 조치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사건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반도 통일과 번영을 위한 변호사 모임 이 한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고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번 보호 조치와 이번에 탈북자들의 이 오징어잡이 선원들을 북한으로 전격적으로 보낸 조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럼 이런 조치를 누가 내렸냐? 이런 조치는 사실 국정원과 통일부 의견을 듣지 않고 안보실에서 직접 결정해서 내려보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안보실이 지소미아 독단적으로 파기했죠. 이번 선원들 돌려보냈죠. 그럼 안보실에서도 이런 결정을 누가 하겠습니까? 최종적인 안보실 내 결정자 2명은 정의용 안보실장과 김현종 차장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도 제가 보기에는 2명의 최종적인 결재권자가 당연히 사인을 했으니까 나왔겠지만 김현종 차장이 더 주도적으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안보를 너무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파괴하는데도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오로지 정권 코드에 맞는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우영스러운 조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번 어선 선원들을 북한에 보낸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탈북민은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으로 인정된다는 이런 판례를 뒤엎은 거예요. 그리고 외국 정부도 예컨대 2010년도 이후에 영국과 호주 법원에서도 탈북민들은 남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이 영국과 호주 법원의 판례와도 상반되는 이러한 조치라고 저는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북한하고는 범죄 인도 조약도 당연히 체결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국민을 강제 추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속성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 사건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국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동원해서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서 책임 있는 당국자들을 인사 조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안에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 현 정권 2년 반이나 남았는데 앞으로도 북한 어선들 얼마나 많이 넘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창피스러운 조치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이제는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이 북한으로 넘어갈 때의 반응을 보면 우리 한국 땅에 남고 싶다고 하는 기순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은 맞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GPS 이런 것은 위장 어선이 아니겠느냐 이런 또 의혹을 충분히 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 선박, 우리 해군에 납포됐잖아요. 납포되지 않았어야 돼요. 왜? 3번씩이나 우리 NLL 선을 넘어 올라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최선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 선원들이 우리 한국으로 넘어오겠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만은 최악의 그런 월스트 시나리오로 본다면 이 사람들은 위장 간첩 선원일 가능성도 있다. 왜? 우리 해군에 안 잡혔어야 돼요. 절대로. 근데 일단 잡혀서 지령, 밀명을 띈 거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반드시 남아야 되는데 북송되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대남 밀명을 찌는 그런 위장 간첩이었다고 한다면 서울에 남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위장 신문에서도 위장된 진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위장된 진술을 잘못했다. 이런 판단도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정말 이렇게 속성으로 선박까지도 전부 다 내려보낸 거. 저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그리고 국정원과 통일부가 입장이 달렸던 거. 이거는 통일부는 당연히 빨리 넘겨주고 싶었겠죠. 그러나 국정원은 뭔가 대공 혐의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대처하자 이렇게 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번 사건의 실태를 정확히 파헤쳐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꼭 구독을 당부드리고요. 11월 21일 오후 2시 반포에 있는 반포원 예식장에서 경제와 안보 문제 대토론회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